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마음연구가이자 생명사랑운동본부 대표,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등을 맡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제가불자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올바른 자녀 교육법에 대한 책을 펴낸 황수남 대표를 전경윤 보도국 교계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마음연구가로 불리시죠? 예, 그렇습니다. 마음연구가, 네. 생명사랑운동본부 대표,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예. 예, 여러 가지 좀 일을 하고 계신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쭉 봤어요, 저도 프로필을. 예. 여러 사람들이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 진정한 행복, 그냥 행복이 아니고 예.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대표님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다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는 인간의 본질, 그 위대한 인간의 본질, 깨달음 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그 시대, 그 공간에 맞는 어쩌면 타협하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본질의 행복에 들어가지 못한다. 항상 행복한 근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앞으로 미래 세대는 그 인간의 본질이 마음의 세계가 끌어가는 그런 세계가 될 것이다. 예. 그 깨달음이 이끌어가는 세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일반인들이 좀 무겁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보편화시키는 작업. 일반인들이 누구나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주변에 보면요, 이제 그 학부모들은 자식이 뭐 좋은 학교 가고, 네. 뭐 공부 잘하면 행복하고, 남편이 뭐 출세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네. 결국에는 자기는 약간 힘들어도 자식이나 남편이 잘 되면 참 행복할 것 같다. 네. 그거는 자기가 주관하는 주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좀 약간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 예, 그렇죠. 자기가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자기의 행복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 그 생명 문제 뭐 이런 데 관심 많으시고 마음 연구가라는 그 연구가를 불리시는데 마음 연구가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네. 뭐 심리 상담을 한다, 심리학의 의사다, 뭐 교수다, 아니면 종교에서도 마음 하나 바꿔라. 그렇죠. 그 대개 마음이라는 예. 걸 다 알아요. 예. 그래서 또 뭐 사람들은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 알지를 몰라요. 네. 이게 요 며칠 전에 만났는 그 뭐 의사도 심리학 쪽을 하는데 네. 마음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이 무엇일까를 제대로 된 고민을 하지 않더라는 얘기. 누군가는 다 쓰는데 예. 나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무엇이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그것을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지 못해요. 요걸 이제 종교로 빌어가기도 하고 철학으로 빌어가는데 종교나 철학으로 가버리면 생활이 급작 그게 그 자리에서 좋아지질 않거든요. 예. 이게 멀리 있는 내가 숭배해야 될 거, 배워야 될 마음으로 돼버리거든요. 이것을 가까이 가져와서 내가 내 마음의 본질을 알고 즉각 행복하게 가자. 즉각 깨달음. 이제 이렇게 갖는 거거든요. 예. 그 마음 연구 상당히 그 좀 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이거는 보기에는. 조금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아동 심리 상담 쪽도 하시는데 예. 아동 심리 상담은 주로 어떤 분야를 하는 겁니까? 뭐 사실은 아동보다는 부모 상담을 더 많이 합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뭐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약간 그런 것들 겪었던 그런 것도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안 생기기를 바라는 것도 있었었고요. 실제로는 이제 제 아이가 둘째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모든 가정에서 하는 게 아이 훈육에 대한 것, 꾸지람에 예. 대한 게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처가 이제 아동학을 전공을 하고 좀 꽤나 부드러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형태의 같은 곳에서 항상 혼을 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상처를 받고 예. 아이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죠. 아이가 시무룩해지고. 예. 비단 내 아이만 그럴까 봤는데 내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다 그렇더라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커서도 그 문제가 되더라고.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자 이제 많은 상담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또 상담을 받고 아이들이 좋아지기도 하고 부모도 행복해지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때로는 좀 그 꾸짖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근데 예. 꾸짖는 것도 룰이 필요하죠. 룰이 필요하다. 예. 예. 지금은 우리나라의 꾸짖는 방법은 부모들한테 도제식으로 배운 거죠. 알게 모르게 내 아이를 혼내면 나의 모습에서 엄마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 내가 내 남편한테 하는 것도 내 엄마한테 배워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계속 상처를 받는다. 상처를 정형한 틀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대표님이 이런 심리 상담이라든지 마음 연구 쪽에 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죠? 네, 특별한 계기는 이야기하자면 제가 그 중3, 중2 때 정말로 내가 왜 태어난지에 대한 이런 문제를 깊게 고민했던 사춘기가 온 거 아닌가요? 뭐 사춘기는 사춘기 들어가고 내가 왜 태어나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그게 줄곧 한 20-30년을 끌고 왔었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근데 우리는 그때 사춘기 때 그거를 다 고민을 조금씩은 해요. 근데 다 대학 가고 뭐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저는 본질적인 고민이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나 답답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다 보면 딱 하나 귀착되는 점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행복만 불나방처럼 쫓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항상 남아 있었었고 제 아이를 보면서 다른 집안의 아이들도 똑같이 정말로 부모한테 가장 가까워야 될 부모한테 상처를 받고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가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고민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이게 가정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에는 이 사회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평생 자기 일생에서도 상당히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삶의 본질에 대한 관심 이런 걸 또 갖게 되셨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명사랑 운동본부 대표로서 제가 보니까 청소년 자살 예방서를 쓰셨는데 이거죠? 네, 맞습니다. 위대한 생명, 생명 철학으로 본 청소년 자살 예방서 이렇게 쓰셨는데 위대한 생명은 참 위대하다. 네, 위대하다. 이번 생명 문제에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면서 하기야 뭐 그런 단체도 많이 있어요. 생명 존중 뭐 운동 본부라든지 운동도 많이 하고요. 우리 사회 각계에서 생명 존중 사회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은? 이 책을 쓰게 된 그 이유는 몇 년 전에 그 생명 쪽이나 자살 쪽에 관계하시는 그 분들이 오셔서 텍스트를 하나 써달라라고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 자살 예방이나 생명 관련 책을 제가 거의 다 보고요. 교육청 자료 다 봤습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오히려 자살을 더 방조시키는 쪽으로 가요. 앞으로 힘들어질 거다, 자살이 많아질 거다, 뭐 이혼이 많아질 거다, 그쪽으로 밀고 들어가요. 이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요. 또 우리나라 전체 자살 문제를 보니까 징후 발견되지 않으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되는데 징후를 이 바쁜 세상에 관심을 갖고 징후 발견을 못 하잖아요. 징후 발견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에 대한 속수무책입니다. 그 사고 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그때 그랬었구나 요 정도만 알지. 그래서 제가 썼는 이 자살 예방서에는 자살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아요. 위대하고 위대한 인간의 본질. 너는 정말 훌륭하구나. 너에게 최고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완전 원만한 생명이 있단다. 그 생명이 나오기만 한다면 자살은 저절로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소중함, 위대성을 좀 일깨워줄 필요가 있고 너는 상당히 소중한 존재다. 위대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사랑 운동본부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이제 작게 보면 자살 예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아주 작은 부분인 거고요. 생명사랑 운동본부에서는 전체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이야기하고요. 이 행복을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본질에 있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그러면 강론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 있다. 요거를 이제 저희들 큰 틀을 보고요. 강론에 들어가서는 어떻게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다면 가정이 먼저 행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부관계의 행복론을 이야기하고요. 거기에서 또 자녀관계의 행복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썼는 책들이 뭐 1분 꾸지람, 일동공부법 요것부터 이제 해결하고 이렇게 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회가 이 자살을 좀 부추기는 요인이 좀 많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많습니다. 지금 뭐 구조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상당히 뭐 이렇게 항상 뒤따라가는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예산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 자살을 전문으로 하는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인간의 생명, 인성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적극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고 항상 일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